오늘은 2분기 실적이 가장 강한 업종을 찾고 그 중에서도 가장 저평가된 종목까지 살펴볼게요. 이번 영상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분기 실적이 가장 강한 업종을 어떻게 찾느냐? 저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가 되면 시가총액 큰 대형주입니다. 대형주 실적에 대해서 엑셀 파일로 정리를 합니다. 작년 2분기에 비해서 올해 2분기 얼마나 증가가 됐는지 이런 대형주 실적 통계를 내면 가장 강한 업종, 약한 업종 모두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통계를 내면 이번 2분기에서는 여러분 실적이 작년 2분기에 비해서 가장 증가한 업종은 반도체, 조선금융주고요. 그리고 비슷한 보합은 자동차 바이오고 가장 약한 업종, 오히려 영업이익이 하락한 업종은 2차전지, 철강,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강한 업종뿐만 아니고 여기에 모든 업종, 제가 구체적인 종목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모두 엑셀 파일로 정리를 해서 통계를 냈거든요. 이 통계를 통해서 가장 저평가되는 종목까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강한 업종 중에 조선주를 보도록 할게요. 조선주 대형주입니다. 조선주 대형주 실적을 보게 되면 여러분 HD 현대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이 작년 2분기에 비해서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715%, 855% 크게 증가를 냈고요. 이 업종 모두 다 더했는 통계를 보게 되면 작년 2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891억 적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2분기 7,105억 큰 폭의 흑자 전환이 됐습니다. 영업이익이 확 좋아졌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날짜 기준 9월 13일 종가 기준으로 이런 대형 조선주 매수해도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매수해도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모든 업종 매수하면 올라가느냐?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PER, 주당 수익률이죠. 더해서 PER을 봤더니 22배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PER 18배인데 18배보다 더 크게 고평가됐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영업이익 확 좋아졌지만 주가는 상반기에 더 크게 상승을 했다. 즉 상승을 하면서 고평가로 들어갔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평가가 되면 이제 차별화가 나옵니다. 따라서 모든 조선주를 산다고 수익 나는 게 아니고 요 중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에 관심을 가질 수 있죠. 조선주 대형주 중에서 가장 저평가되는 종목 통계를 내면 다른 게 아니고 HD 한국조선해양입니다. 9배입니다. PER이 9배. 코스피 지수 PER 18배인데 거기에 반밖에 안 되죠. 그만큼 저평가돼 있으니까 조선주 대형주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HD 한국조선해양에 먼저 관심을 가지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거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참 PER 주당 수익률 이게 뭔지 또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 있으니까 PER에 대해서도 한번 짧게 설명을 하고 갈게요. 보면 PER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 현재 주가 나누기 한 주당 순이익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렵지만 양쪽 분모 분자에 발행 주식수를 곱하면 PER은 시가총액 나누기 그 기업의 순이익 1년간 순이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상되는 1년간 순이익 계산되기는 어려우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2분기 순이익이 3개월 동안이죠. 2분기 4월, 5월, 6월 이 순이익이 1년간 이어진다 보기 때문에 곱하기 4 하면 되죠. 따라서 시가총액 나누기 2분기 순이익 곱하기 4 이렇게 PER을 계산을 됐습니다. 요거 참고를 하시고요. 요렇게 PER 계산을 됐는데 그래서 가장 저평가되는 PER은 HD 한국조선해양이다. 요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조선주 대형주에 대해서는 이렇게 볼 수 있고 조선기자재 종목에 대해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통계낸 엑셀 파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게 되면 한 20여 개 종목 통계를 다 냈습니다. 통계를 냈더니 보게 되면
작년 2분기에 비해서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4% 증가를 했습니다. 대형주들은 크게 증가를 했는데 아직 낙수 효과가 크게 나오지는 않았다. 그래서 중소형주 증가는 작다. 대신 중소형주 PER을 냈더니 7.8배입니다. 대형주 22배보다는 약하지요. 아주 저평가지요. 즉 조선기자재주든 영업이익이 소폭 증가했지만 주가는 그거보다 낮은 저평가 위치에 있다. 이걸 알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작년 2분기에 비해서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50% 이상 크게 증가를 하고 가장 저평가되는 종목 하나를 찾으라면 성강밴드입니다. 성강밴드. 성강밴드를 보게 되면 여러분, 성강밴드는 작년 2분기 영업이익이 135억인데 올해 2분기 203억으로 50% 크게 증가를 했고 PER로 5배 수준입니다. 즉 아주 저평가다. 따라서 조선기자재 중에 PER은 성강밴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여기서 또 하나 여기에 나오는 PER 우리가 중소형주 PER은 대형주 PER과 저는 조금 다르게 계산을 됐습니다. 어떻게 계산을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게 되면 여러분 중소형주는 PER을 약간 변형해서 저는 사용을 하는데 여러분 뉴스라든가 이런 거 보면 중소형주는 순이익에 민감한 게 아니고 주가가 영업이익에 민감합니다. 따라서 조금 변형해서 시가총액 나누기 2분기 영업이익 곱하기 4 요렇게 정리를 해서 제가 사용을 하고 있다. 요점까지 참고를 하고 여러분들도 같은 PER이지만 대형주, 중소형주 조금 다르게 여러분들만의 접근하는 걸 만들면 다음 주식을 볼 때는 훨씬 유리하겠죠. 저는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조선주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다음 반도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대형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통계를 냈더니 작년 2분기에 비해서 올해 2분기 작년 2분기 2조원 적자에서 올해 16조원 흑자로 크게 좋아지고 PER도 9배 수준입니다. 코스피 지수 18배인데 그거보다도 훨씬 낮은 저평가다. 즉 대형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주가 하락을 하고 어렵지만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에 좀 더 저평가되는 종목은 SK하이닉스입니다. 7.19배죠. 따라서 뭐 둘 중에 하나 관심을 가진다면 SK하이닉스가 실적 측면으로서는 훨씬 저평가가 됐다. 이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SK하이닉스 같은 거는 내년에 영업이익이 올해보다 더 좋아진다. 즉 올해보다 내년에 실적이 좋아지니까 실적 측면으로서는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 중소형 반도체 장비주 엄청 많지요. 중소형 반도체 장비주 통계 냈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중소형 반도체 장비주 통계를 내면 한 60여 개 통계를 냈는데 가장 저평가되는 종목은 서플러스 글로벌입니다. 서플러스 글로벌. 코드 번호는 이렇게 볼게요. 140070. 서플러스 글로벌은 작년 2분기가 영업이익이 5억이랐는데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90억으로 확 좋아지고 PER이 3배입니다. 정말 저평가고요. 물론 서플러스 글로벌은 반도체 장비주는 아닙니다. 중고 장비주를 거래하는 플랫폼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통계를 이렇게 한번 내보면 영업이익이 반도체 장비주입니다. 60여 개 장비주 영업이익이 작년 2분기에 비해서 올해 2분기 46% 증가를 했습니다. 46%면 크게 증가를 했는데 이것 또한 PER로 내면 18배입니다. 즉 영업이익 증가했지만 코스피 지수만큼 주가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주들도 어떻게 보면 차별화가 나올 수 있다. 요 점도 참고하시고요. 따라서 PER 측면으로서 본다면 반도체 장비주보다 시간이 지나면 반도체 대형주가 훨씬 저평가됐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할 거다. 이 점까지 우리가 실적 통계를 내면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실적이 가장 좋은 업종 반도체와 조선주에 대해서 살펴봤고, 금융주는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금융주는 중소형 금융주들은 따로 없습니다. 뭐 반도체나 조선주처럼 장비업체들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금융주들은 2분기 실적이 좋습니다. 하지만 조금 있으면 이번 주에 발표되는 미국 FMC에서 금리 인하가 거의 확정적이죠. 따라서 지금부터는 금리 인하기로 접어듭니다. 따라서 실적은 잘 나오고 주가는 상승을 했지만 지금부터 금융주를 접근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보합업종인 자동차 실적을 살펴볼게요. 먼저 자동차 엑셀 파일로 실적 정리가 됐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게 되면 자동차에 대해서도 제가 엑셀 파일로 모두 실적 정리를 했습니다. 실적 정리를 했더니 영업이익이 작년 2분기에 비해서 대형주는 한 2.32% 거의 뭐 증가한 건 아니다. 이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중소형 반도체 장비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 지금 주가가 어려울 겁니다. 작년 2분기에 비해서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15% 오히려 감소를 했습니다. 따라서 주가가 약간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그러면 이런 자동차 부품주 지금 매수해도 되느냐? 그건 아니고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자동차 부품주 매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꿀팁 드렸죠. 뭘 드렸나요? 지금은 2분기 실적이 끝났으니까 3분기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예상을 해야 되는데, 이거 예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라 했습니까? 매월 1일 날, 그러니까 한 달이 끝나고 다음 달 1일이 되면 현대차나 기아차는 자동차 판매가 얼마나 됐는지 공시를 한다고 했죠. 따라서 작년보다 자동차 판매가 많이 되면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 판매량이 줄면 조금 지켜보고 관망을 해야 된다 했죠. 그걸 찾아보면 8월 1일 자동차 판매량, 그리고 9월 1일 발표되는 자동차 판매량을 보면 작년 2분기보다 소폭 감소를 했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자동차주에 대해서는 조금 관망을 하자, 요렇게 설명을 드린다. 요렇게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보합인 업종이 바이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이오는 전통적으로 실적과 무관하게 움직이잖아요. 바이오 실적 내봐야 실적이 안 좋으니까, 바이오는 신약 하나 개발을 하면 대박이 되니까 바이오 실적 통계는 큰 의미가 없고요. 대신 조금 비싼 제약주에 대해서 제가 실적 통계를 냈으니까 제약 실적 통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약주 많은 종목들 실적 통계를 냈더니 영업이익이 작년 2분기에 비해서 올해 2분기 마이너스 10%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PER 32배 정말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제약주들도 테마 뭐 비만 치료제라든가 또는 뭐 다양한 뭐 테마에 하여서 주가가 크게 급등을 했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고평가가 됐고 영업이익이 줄어있는 상황에서 접근을 하기는 어렵고, 제약주나 바이오는 테마로 크게 움직이고 차별화가 크다 설명드리고, 굳이 제약주 중에 실적이 가장 저평가됐는 종목을 찾으라고 하면 작년 2분기보다 증가를 하면서 저평가됐는 종목은 유유제약. 그리고 또 하나를 보게 되면 신일제약입니다. 신일제약. 뭐 실적 저평가됐는 종목은 요거 참고하시고, 참고적으로 뭐 제약이나 바이오는 실적보다는 테마로 움직인다. 요점 또 참고하셔서 보셔야 된다는 점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약한 업종 남아있죠. 약한 업종도 물론 제가 엑셀 파일로 모두 정리를 했습니다. 2차전지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리가 되어 있는 2차전지. 2차전지 실적 정리를 보게 되면 여러분, 2차전지는 제가 지지난주에 2차전지 업황에 대해서 실적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분석을 해드렸던 영상이 있으니까 구체적인 거 2차전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영상 참고하시고요. 보게 되면 실적이 영업이익이 정말 큰 폭의 약화되면서 오히려 영업이익은 여러분 적자로 바뀌었습니다. 영업이익이. 작년 2분기에 비해서 올해 2분기 뭐 대표적인 대형주 보면 적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중소형 2차전지 장비주들도 보게 되면 영업이익이 하락을 했고 그리고 PER로 29배 고평가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2차전지 관련주들은 아직은 어렵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그 중에서도 물론 이런 어려운 속에서도 모든 종목들 중에 실적이 좋아지는 업종이 있습니다. 그 좋아지는 업종은 두 종목입니다. 보면 NCS는 보면 작년 영업이익이 뭐 1억 적자에서 올해 46억으로 확 좋아지면서 PER이 5배 수준으로 저평가고요. 그 다음에 원준입니다. 원준도 보면 작년에 마이너스 73억 적자인데 올해 96억 흑자 전환이 되고 PER이 4배 수준. 그래서 요 두 종목 정도가 실적 측면으로서는 좋아지는 종목이다. 대신 업황이 전체가 어렵기 때문에 뭐 전체로 상승하기는 강하게 상승하기는 어렵지만 그 중에 저평가된 종목은 이들 종목이다.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마지막 업종 철강 업종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철강 업종도 제가 엑셀 파일로 모두 정리를 했는데 철강주 대형주입니다. 포스코홀딩스, 현대제철, 풍산 보면 영업이익이 작년 2분기에 비해서 올해 2분기 마이너스 52% 감소를 했습니다. 즉 영업이익이 대형주는 안 좋다. 이걸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철강업종은 아직도 어렵다. 그리고 중소형 철강주 같은 경우는 아직은 작년 2분기에 비해서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1.2% 소폭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저평가가 돼 있고요. 하지만 대형주가 안 좋아지면 시간이 지나면 중소형주도 어려워지는 이런 측면이 있으니까 아직은 철강주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관망을 하시고 다음 분기 실적이 나면 제가 또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참고적으로 요 철강주 중에 포스코홀딩스는 이렇게 볼게요. 철강주고 또 2차전지 관련주로 테마 그쪽에도 속해 있죠.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는 2차전지 보면 내년부터 중국산 그러니까 중국산 광물을 내년부터 미국 쪽 북미 쪽에서는 사용을 못합니다. 따라서 광물 가격 리튬이나 니켈 이런 광물 가격이 차별화가 나오면서 내년에는 지금 철강은 어렵지만 2차전지 광물 가격 차별화 상승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철강이 가장 어려운 시점이지만 2차전지 수혜를 감안을 한다면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요렇게 철강주지만 조금 차별화 나게 요렇게 설명을 드리고 철강주도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전체적인 실적을 엑셀 파일 실적 시즌이 나면 이렇게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에게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실적 주가라는 것은 실적으로만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특히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실적 외에 뭘 살펴야 된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까?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실적 외에 반드시 살펴야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 돈의 움직임 중소형주 기업에 큰 돈이 들어오는지 큰 돈이 움직이는지 지분율이 바뀌는지 그게 중요하다 했죠. 그래서 제가 그 공시를 보고 10배 상승하는 거 30배 상승 이런 기법들 다 그리고 계좌 적용까지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이번 추석 연휴에 반드시 이거 공부를 해보시고요. 영상 하나라도 보시면 왜 중소형주 중요한 걸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당장 어렵다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올해부터 채널 회원 운영을 하고 있고요. 채널 회원 가입비는 18,000원 점심비 하나 맛있는 거 사 먹었다 하면 되고요.
채널 회원 가입비 전혀 부담이 안 된다 설명을 드리고, 가입을 하시면 핵심 종목 공유를 해드리고, 그리고 핵심 강의, 정말 중요한 강의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강의 한 번만 보더라도 뭐 가입비는 뽑는다, 저는 이렇게 자신을 하고요. 자, 그리고 채널 회원 가입에 뭐 궁금하신,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가입, 또 뭐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들도 보면 가입이 있습니다. 가입 클릭을 하시면 가입 가능하니까 요점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강한 업종, 또 업종별로 저평가되는 종목까지 설명을 드렸죠. 이 점 참고하시고,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님들 늘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시고 감사합니다 댓글 하나에 제가 힘이 뿡뿡 나니까 댓글, 좋아요 감사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추석 연휴 모두 잘 보내시고, 모두 또 연휴 잘 보내시고, 모두 또 이번 주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희건이었습니다.